부드러우면서도 강하게 끊어질 듯 다시 이어지는 몸짓. 무용가 이정윤의 춤은 100마디의 말보다 강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람은 표현해야 하고 드러내야 또 새로운 걸 담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춤은 해가라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무용가 이정윤이 온몸으로 전하는 춤의 언어는 세상을 탐구하는 사유의 몸짓인데요. 춤으로 부산을 표현하는 이정윤 무용가를 지금 만나봅니다. 부산의 대표 공연장인 부산문화회관. 이른 아침부터 연습실을 찾은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부산 시립무용단의 예술감독이자 수석 안무가인 이정윤 씨입니다. 뽑아서 컷수수 빠지고. 혼자만의 오전 연습은 그만의 오래된 습관인데요. 곧 있을 정기 공연을 앞두고 안무를 점검하는 중입니다. 일반적인 무용도 언어 중에 하나라서 저의 방식 그리고 또 이 공연에서 필요한 언어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런 걸 확장시키기 위해서 움직임을 좀 계속 만들어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됐어? 네, 안녕하세요. 부산 시립무용단 단원들이 도착했네요. 40여 명의 단원들은 올해 처음으로 선보일 정기 공연 때문에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매일 모여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돌아와요 부산항에 할 건데 요 지금 에리어 뒤로 써면 가능한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빨리. 연습에 앞서 동선을 네, 체크하는데요. 이번 공연은 시립무용단 선후배가 함께해서 의미가 더 큽니다. 한번 해보시면 되고. 저희 이번에 공연에 각 장면마다 각자의 사연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무용단 선배님들이시고 1장에서 피란의 길에서 이제 부모와 이제 안타까운 이별을 한 행렬 그 속에 잠긴 아이의 역할을 해주시는 이성원 쌤이시고 그러면 들어오셔서 그 벤치에 이번 앉기 작품은 전에 피란민들의 아래에서 애환이 담긴 멀리 이렇게 40계단이 바라보고 배경입니다. 벤치에 앉는데 뒤를 40계단의 어떤 역사 그리고 세월 그리고 그 속에 배어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 바다 곁에 오랫동안 살았고 있었는데 바다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을까에 대한 의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 실제 바다 속에 잠겨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을 한번 꺼내보는 그런 무용 작품입니다.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맞춰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가족과 헤어진 아버지, 아픔을 간직한 참전용사, 비란 시절 예술 동반자를 잃어버린 작곡가까지 3명의 주인공이 각자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구성인데요. 자, 스탠바이. 이번 작품에선 특히 묵직한 첼로 선율로 편곡한 돌아와요 부산항에 레코드판으로 연주되는 경상도 아가씨 등 익숙한 음악으로 대중성을 더했는데요. 신나게 합! 멀리 몸이 나가야 돼요. 이런 음악의 선곡 또한 모두 이정윤 감독의 손을 거쳤습니다. 자, 여기서 여자분들 감정을 싹 밝게 바꿔야 돼. 단원들의 몸짓에 집중하는 바꾸고. 이정윤 예술감독. 섹스.
셋, 에잇.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을 단원들의 춤과 표정에서 온전히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관객들이랑 관객들. 에잇. 감독은 늘 부산 사람들의 곁에 있는 바다처럼 부산의 향토성이 배인 장소에 주목했는데요. (40계단을) 통해 피란수도라는 고유한 역사와 전쟁의 상처까지 어루만질 수 있는 부산만의 문화 콘텐츠로 대중들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모든 예술이 마찬가지겠지만 컨텐츠로서 이게 얼마만큼 개성이 있고 그리고 본질적인 거 그리고 그 장르가 가지고 있는 그 에센스죠. 그런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게 결국에 우리에게는 전통이고 정통성일 텐데 그런 문화들을 어떤 식으로 하면 대중들에게 좀 더 친근하고 가깝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걸 늘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한국전쟁 참전 용사. 영혼들처럼 자, 여자분들도 가능하면 끌려가는 느낌이어야 돼. 본인들이 걸으면 안 되고 끌려가는 느낌의 다리의 느낌. 손의 감정도 더 어글리하게 만들어서 감정이 보여지게 앞에서 쭉. 남녀의 애절한 군무가 인상적인 이 장면은 삶과 죽음이 엇갈리는 전쟁터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주인공은 전우와 연인을 모두 잃었는데요. 살아남았지만 보고픈 이들을 가슴에 품은 참전 용사의 절절한 마음은 생과 사의 춤으로 잘 드러납니다. 아웃.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관객들에게 주고 싶고 말하고 싶은 이런 메시지들을 단편적으로나 1차원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내는 에너지와 그런 대형의 구조의 변화 그리고 안무들로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정인 감독님에게 많이 배우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습이 끝난 오후 이정윤 감독이 자신의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아직 채 마치지 못한 작업이 있어서인데요. 바로 공연 포스터 디자인입니다. 포스터의 문구부터 폰트 선택, 배치까지 모두 그의 손을 거치는데요. 사실 공연 때마다 연출과 안무는 물론 무대 효과와 의상까지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열정을 처음 선보인 작품 남풍. 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을 뽑는 경연 공연이었는데요. 43명의 전 단원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군무와 관객석을 무대 가까이 배치해서 작품의 흡입력을 높인 실험적인 연출. 이 공연으로 무용가 이정윤은 부산시립무용단 최연소 예술감독으로 선임됐습니다. 며칠 뒤 이정윤 예술감독이 오랜만에 외출에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부산 중구에 자리한 40계단 거리. 저한테는 추억의 장소죠.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또 형제들이랑 같이 이렇게 가끔씩 따라오기도 하고, 어머님 뭐 시장 보러 오시거나 아버님 일 보러 오실 때 가끔씩 이렇게 와서 외식도 하고 많이 이렇게 돌아다녔던 그런 동네예요. 사형제 중 막내였던 이정윤 감독은 대학을 진학하며 가족들의 품을 떠났습니다. 2002년
국립무용단 입단 첫 해에 수석 무용수로 데뷔. 한국 무용계의 간판 스타로 자리매김하며 13년 동안 활발하게 활동했는데요. 이후 대만 타이베이 국립예술대학 교수로 후학을 양성했던 실력파 무용가였습니다. 20년 넘는 타지 생활 속에서도 늘 고향이 그리웠고 좋은 기회로 부산에서 춤 인생 2막을 열었죠. 그는 다시 찾은 고향 부산에서 세대를 관통하는 이야기를 마음껏 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를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공간에 가끔씩 와서 그런 영감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 그 속에 배어있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그 시대를 느껴보는 거죠. 며칠 뒤 오전 연습을 마친 쉬는 시간. 연습실 뒤편 벤치에 단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네, 주세요. 무용 단원들의 나이는 20대부터 많게는 50대까지. 40대 초반의 이정윤 감독은 무용단을 이끄는 수장이지만 나이로는 중간인데요. 그는 선후배 단원들 사이에서 소통의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경산도 치마 너무 길어가지고. 치마가 네, 그러니까 막 경사 올라갈 때도 힘들고 내려갈 때도 힘들고 너무 길어가지고 그거 그것도 한번 원래 계산. 보셔서 무용수들한테 맞게끔 길이 좀 조절하셔가지고 좀 그는 해결될 수 있도록. 연습을 몇 번 하고 나면 단원들의 좀 불편함과 그다음에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그 순간순간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감독님한테 질문이 많이 가더라도 지금 여러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오픈해가지고 바로바로 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제가 할 수 있는 단원들의 지점에서는 말이라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언제나 귀 기울이는 또 이정인 여기 감독. 선배님들 후배님들 같이 한 무대에 춤은 이렇게 무대에 오르는 단원 하나의 모두가 공연 한 마음이 단체들이 되지 많지 않잖아요. 않는다면 근데 이번에 다 완벽할 같이 수 단원이 없다는 또 그의 그 믿음 에너지를 때문입니다. 또 내고 있으니까 진짜 신인 단원부터 또 고참 단원들까지 사이에서 또 이렇게 생기는 어떤 뭐 문제들이나 아니면 좀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또 좀 우리가 잘 무언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계속 많이 듣고 또 전달도 하고 나누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드는 편입니다. 단원들의 그 요구 사항이나 아니면 생각보다 또 다른 상황이 또 벌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야기를 하면 바로바로 들어주시고 아니면 본인이 좀 이렇게 고쳐야 될 부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뭐랄까 좀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해결을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1973년 대한민국 최초의 시름무용단으로 창단돼 부산의 이야기와 역사를 춤으로 풀어낸 부산 시름무용단. 향토성 짙은 수많은 공연을 선보이며 부산의 대표 무용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열린 두바이 엑스포에서 부산 시름무용단이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는데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염원을 담아 단독 특별 공연을 펼쳤습니다. 신명과 흥, 멋과 한이 한데 어우러진 부산 시름무용단의 몸짓은 한국 전통 문화의 위상을 높였는데요. 관람한 관객들도 공연을 선보인 단원들에게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부산 시름무용단의 연습실인 다듬체에 단원들 대신 특별한 이들이 방문했습니다. 부산과 경남, 울산에서 온 청년 무용가들인데요. 오늘은 슈퍼 타이거라는 청년 예술 지원 사업의 면접이 있는 날입니다. 뽑히면 시름무용 단원들과 현장에서의 교류와 문화회관 대강당 무대에 오르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니 이분들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날이죠. 이 슈퍼타이거즈 면접을 보러 왔는데요. 네, 이 인큐베이터 사업이라는 이제 이런 사업이 서울에도 없는데 지방에는 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부산에서 사업을 추진을 했다는 게 되게 놀랍고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네,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면접. 심사위원 중 한 명인 이정윤 감독. 본인 역시 부산 출신으로 지역 인재 발굴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 예술 사업이죠. 우리 부산에 있는 또 경남 지역에 있는 청년 예술가들에게 어떤 공연 그리고 공연의 제작에 참여해서 어떤 현장 예술을 좀 더 배우고 또 체험하고 또 하나는 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공연 슈퍼타이거에 출연하는 무용수를 선발하는 오디션입니다. 작년 첫 선을 보인 청년 지원 예술 사업 무용 부문. 엄격한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청년 무용수들은 작품 모티로 관객들과 마주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모티, 즉 모퉁이로 내몰린 청년 예술가들의 모습을 심도 있게 그려냈는데요. 이정윤 감독은 참여한 무용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비상하길 바라는 염원을 춤 속에 담았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무대를 만들어낼지 기대해 봅니다. 며칠 뒤 오늘은 최종 리허설이 있는 날인데요. 마지막 점검차 실전처럼 연습에 나섭니다.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메인막 내려보세요. 메인 커튼이 올라가면 음악이 없는 상태로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먼저. 오늘따라 디테일 하나까지 신경 쓰는 좋아. 이정윤 예술 감독. 조금만 밝혀. 실루엣도 괜찮거든. 응. 이 상태에서 음악이 고가 되고, 음악 고, 하우스 눌러봐요. 컷. 예. 영상은 다시 컷. 제일 하이에 좀처럼 터지는 리허설이 제일 시작되지 최고점이죠. 않습니다. 그걸 듣고 영상을 넣으세요. 지금 하이로 100으로 다 올라오는 거가 조금 더 느렸으면 좋겠어. 너무 일찍 다 올라와 있어. 이거 이제 무대 연출 감독들과 함께 음악과 조명에 공을 들이는데요. 오랜 시간 쏟아부었던 무용단의 열정을 알기에 스태프들도 최선을 다합니다. 첫 시작을 하는 장면이라서 좀 더 관객분들한테 좋은 그림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속 각 파트별로 감독님들끼리랑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것도 좀 빠르긴 한데. 다양한 무대에 섰던 현장의 숱한 경험은 부산 시립무용단을 이끄는 지금 값진 밑거름이 되어주는데요. 무용수가 몇 명 사라져도 상관없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소암로 이렇게 해놓고 사이드가 들어오잖아. 그러면 거꾸로 가는 거야. 사이드는 점점점 더 올리고 이 엠버를 빼는 거야. 앞에 거를. 그렇게 해놓고 수직으로 떨어뜨리는 그걸 만들자라는 거지. 서서히 아주 서서히. 엠버 사라지고 들어온다. 수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완성된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딱 좋아. 리허설은 마쳤지만 감독과 스태프들은 내일 있을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자, 컷. 공연 날이 밝았습니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부산 시립무용단의 정기 공연 부산 40계단. 코로나19로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관객들도 새삼 기분이 설렙니다. 드디어 공연의 막이 오르고 무용수들이 돌아와요 부산항해의 선율에 맞춰 군무를 펼치면 무대 위의 시간은 70년 전 그날로 돌아갑니다.
무대를 가로지르며 길게 놓인 신발. 이는 부산으로 향하는 피란 행렬이자 전쟁통에 잃어버린 가족들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인 머리 희끗한 노인의 쓸쓸한 동무에서 가족을 잃은 피란민의 막막하고 애끓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쓰러져간 안타까운 사연들. 치열한 삶의 현장이자 눈물 젖은 해오의 공간이었던 40계단의 이야기는 부산시립무용단의 춤으로 또 한 번 대중들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이제 공연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데요. 이 톤의 물이 무대 천장에서 쏟아지며 무용수들의 몸을 적십니다. 전쟁의 비극 속에서 살아남았지만 마주한 건 현실. 아픔과 슬픔에 몸부림치듯 한을 씻어내는 마지막 군무는 피란기 부산의 기억을 되새기게 합니다. 이어지는 커튼콜. 부산시립무용단의 오늘 공연은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가족을 찾고 하는 거. 그 장면도 너무 진짜 옛날 생각이 나고 예. 아름답게 멋있고 예. 또 거기 그 노래와 음악에 맞춰가 춤도 예. 너무 잘 갖추었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부산시립무용단 또 여름에 있는 댄스살롱이라는 한 기획 공연도 준비해야 되고 또 이번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또 가을에 또 찾아오는 또 새로운 정기 공연도 준비를 해야 되고 관객들의 또 수요에 따라 또 청년들이 또 좋아하는 컨텐츠 또 중장년층들이 또 즐길 수 있을 만한 공연 뭐 이렇게 또 좀 구분을 해서 시민들이 또 좀 친근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들 준비하려고 합니다. 한국 춤의 바탕을 두고 부산의 이야기를 몸으로 표현하는 이정인 무용가. 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으로서 지역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알고 젊은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실험적인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의 노력으로 부산춤이 새롭게 도약하길 기대해 봅니다.